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이제 이 차를 독일에 와서 한 1000km 이상 주행했습니다. 이 차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218i고요. 뒤에 숫자가 18이기 때문에 출력이 이렇게 높다는 느낌은 안 들죠. 실제로 이 차는 1500cc고요. 요거랑 같이 비교해서 탔던 320i는 2000cc예요. 4기통이고 얘는 3기통입니다. 500cc 차이가 나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로 치면 뭔가 218i는 좀 출력이 작은 것 같고 320i도 왠지 3 시리즈 중에서 되게 엔트리 같으니까 둘 다 별로 그렇게 출력이 센 것 같진 않죠. 실제로 운전해 보면 차는 객관적으로 누가 뭐라도 그렇게 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속도로에 항속 주행할 때 RPM이 어느 정도 나오냐를 중요시 하는데요. 최고단 6단 기어 놓고 고속도로를 항속 주행하면 대략 100km에서 110km 정도로 주행을 한다면 2000rpm을 넘어가요. 내가 힘을 쓰는 건 아니고 엔진이 힘을 쓰니까 엔진이 2500이든 3000rpm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엔진 RPM이 높아지면 왠지 모르지만 운전하는데 되게 좀 피곤해지고 주행의 연비도 그닥 좋지 않아요. 얘는 이제 3기통이기 때문에 4기통 대비 똑같은 출력을 내려면 3명이 일하는 거랑 4명이 일하는 거랑 다르겠죠. 그러니까 얘는 훨씬 더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RPM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이제 218 시리즈 특성상 얘는 그냥 일반적인 환경에서 컴포트하게 타라고 만든 차지 정말 높은 출력을 즐기라고 만든 차는 사실 아니에요. 이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차의 세팅 자체가 그냥 조그만 차, 컴팩트한 차 를 갖고 골목길도 다니기 좋고 사실 얘는 축간 간격도 짧고 무게도 되게 가볍기 때문에 단위 무게당 출력 뭐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무게 자체가 가벼운 차의 그 느낌은 있거든요. 이게 뭐 나쁘고 좋은 문제는 아니고 이 차의 특징이고요. 조그만 차를 좋아하고 딱히 큰 힘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사실 타고 다니는데 뭐 그렇게 문제될 정도의 출력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충분한 출력이라고도 느낄 수 있는 수준이긴 해요. 이런 컴팩트 세단 저배기량 차량을 탄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 경제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실 고속도로 주행할 때 연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면 이 장점이 많이 퇴색이 되죠. 그러니까 출력이 나쁘지만 연비가 좋으면 그게 장점이 되는데 출력도 뭐 그냥 평범한데 연비도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막 많은 출력을 뽑아내느라 기름을 비효율적으로 쏟아붓게 된다면 장점이 많이 퇴색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좀 단점으로 들고 싶고 이거는 이제 쿠페이기 때문에 뒷자리는 좀 얘기하기 좀 그렇고요. 일단 들어가고 나가고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근데 2인이 타기에는 전혀 좁지 않습니다. 오히려 쿠페라서 문짝이 더 길고 의자를 뒤로 충분히 빼면 얼마든지 앞에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둘이 타고 다니거나 한 명이 타기엔 전혀 좁지 않습니다. 이 차를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요. 출력이 좀 작은 차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힘이 조금 부족한 차, 그렇게 힘이 넉넉하지 않은 차를 적절한 기어 변속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걸리면서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여유로이 운전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탔던 290SL 무쏘 같은 경우는 2톤이 넘는 중량에 출력은 120마력밖에 안 되는 무게당 출력으로 치면 정말 형편없는 차였지만 그 무거운 차를 운전하는 즐거움도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게임으로 유로트럭을 하면 가속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게 재밌잖아요. 이거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좀 힘이 부족한 감은 분명히 있는데 그게 막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를 제가 만약에 구입한다면 저는 구입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차가 제가 여러 대라면 그냥 요런 느낌의 차로 한 대를 구입할 수는 있겠지만 한 대를 사야 된다면요 저는 사실 요 배기량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거랑 2.0이랑은 넘사벽이에요. 320i는 우리가 생각할 때 18이랑 20이면 뒤에 숫자가 2밖에 차이 안 나니까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320i랑은 차이가 큽니다. 예를 들면 320i는 고속도로 항속 주행을 할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00 정도로 주행을 하면 RPM이 거의 한 1500 전후고요. 120, 140으로 주행해도 2000rpm 근처예요. 그래서 2000rpm을 넘지 않고 거의 모든 영역에서 국내 환경에서는 주행이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2.0 휘발유가 마치 주행하는 RPM 영역만 보면 마치 그냥 되게 디젤 차량처럼 저 RPM에서만 놀아요. 그러니까 세팅 자체가 미션이 최대한 변속을 해서 낮은 RPM으로 효율적인 세팅을 하려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또 약간 가속하고 싶을 때 밟으면은 또 고 RPM을 쓰면서 기름을 좀 먹긴 하지만 막 출력이 막 나오고 그 휘발유 특유의 고 RPM으로 쏟아내는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월 가속하고 이럴 때 그리고 언덕을 만나도 너무너무 자유롭게 올라가고 320i가요. 그러니까 320i가 좀 그렇게까지 출력이 충분한지 몰랐습니다. 뭐 328i나 330i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저는 진짜 일상적인 목적으로는 일반인이 저는 제 기준으로는 320i면 진짜 출력으로는 거의 충분하다. 조금 욕심내면 뭐 328i나 330i면 얼마나 더 좋을까 궁금하긴 한데 사실 타본 적은 있는데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잠깐 타봤지만 그래서 두 대를 이 차가 우리나라에서 뭐 많이 팔리는 차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218i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장점이 있고 이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고 뭐 차가 뭐 한
조금 고배기량 차량 하나 있으면 이것도 저배기량의 이런 느낌으로 그냥 동네 다니기 편하고 조그맣고 주차 편하고 나름 또 경제적이고 뭐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저는 한 대를 고르라면 이 차는, 만약에 이 차를 제가 실수로 샀다면 솔직하게 저는 오래 타진 못할 것 같아요. 연비는 주행 환경에 따라서 너무 바뀌니까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요, 그냥 고속도로 항속 주행하면은 뭐 17 정도 나옵니다. 17, 18 정도 나오고요. 진짜 극한의 연비를 찍으려고 작정하면 뭐 20 가까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주행하는 건 크게 의미 없고, 그냥 국도 고속도로 달릴 때 16에서 17 정도 나왔어요. 연비가 나쁘진 않죠, 휘발유 치고. 그런데 320i랑 비교하면 의외로 320i가 연비가 이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고속을 항속 주행하면 오히려 320i가 연비가 더 좋은 정도. 저배기량으로서 연비의 장점이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은 거죠. 차라리 저 같으면 비용을 처음에 조금 더 들여서 320i로만 가도 이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넉넉한 출력을 즐길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